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일 갑자 첫번째 기사 1421년 명령락 19년 풍양 이궁에서 설을 축하하다. 임금이 풍양 이궁에 있었다. 여러 신하들이 조복 차림으로 창덕궁에서 멀리 중국 황제에게 설을 축하하였는데 악기는 진설하기만 하고 연주하지는 아니하고 흰옷에 검은 사모를 쓰고 수박을 지는 하였으며 각도에서는 표전을 올리고 박무를 바쳤다. 상황이 명령하기를 종친의 여러 군과 이품 이상 외에는 축하 반열에 참여하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상왕에게 헌수하는데 종친과 훈신 및 재상들은 모두 길복으로 시연하였으니 모두 58인이었다. 연후의 성대함이 근래에 보기 드문 성대함이었다. 이 연후에서 비로소 풍악을 연주하고 임금은 꽃을 머리에 꽂지 아니하고 앞의 상에다 꽂았으며 상보는 검은 것을 사용하고 기물은 칠을 한 것을 썼다. 수리에 돌아갈 적에 상왕이 눈물을 씻으며 좌우에게 이르기를 전날에는 주상이 나에게 헌수할 적에는 내전으로 들어와서 헌수하더니 오늘은 그런 일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니 임금도 또한 눈물을 흘리었다. 박은이 상왕이 즐거워하지 아니하므로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춤을 추니 여러 사람도 이에 따라 춤을 추었다. 임금이 상왕을 불축하여 일었으니 상왕이 말하기를 온 나라의 여러 신하들이 나를 이렇듯 사랑하고 있으니 무슨 말을 또 하랴. 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고 하니 이는 좋은 사람에게 국사를 부탁하여 맡기게 되었음을 스스로 경험하는 날이었다. 상왕도 일어나서 오랫동안 춤을 추매 화조가 아뢰기를 성체가 필요하실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왕이 나는 매일 산을 타고 꿩을 사냥하여 피곤하지 아니하거든 이런 것이 무엇이 필요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화조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매일 산 타시는 것은 신을 항상 염려하는 바입니다 하니 상왕이 참으로 선비의 말이로다 하고 이내 연회를 파하였다. 임금이 부축하여 내전으로 들어가니 밤이 이미 이경이나 되었다. 전에는 매년 검은 날 밤이면 번드는 신하들에게 차는 칼과 활과 화살 등의 물건을 하사해서 내기하여 갖게 하였으나 이 해에는 3년 상중이었으므로 제례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일 을축 첫번째 기사 풍양 이궁에서 임금이 돌아오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3일 병인 첫번째 기사 경찰관에게 명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대여한 곡식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근신에게 이르기를 해를 거듭한 기근으로 백성들은 간혹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이 있는데도 여러 경찰관은 대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죽 일 처리에만 마음을 써서 왕년에 민간에게 대여한 곡식을 직납하기에 너무 심히 함으로 백성들에게 폐해가 있으니 경찰관에게 유시하여서 백성이 가난하여 갚지 못하는 자에게는 강제로 징수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깊은 궁중에 있으므로 민간의 일을 다 알 수 없으니 만일 이해관계가 민간에게 절실한 것이 있게 되면 너희들이 마땅히 모두 아뢰게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불교가 인간 화복에 아무런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한 일이다. 보안께서도 믿으시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만약 믿는다면 이번 모우께서 승하하셨는데 애모하는 때를 당하여 어찌 크게 불공드리는 일을 베풀어서 명복을 빌지 아니하였겠는가. 그러나 칠칠제와 선왕의 기일제에는 간략하게 수륙제를 베풀어서 전해오는 전례를 폐하지 않을 뿐이었으니 민간 여러 사람에게 이런 뜻인 줄을 전하여 알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4일 정묘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4일 정묘 두번째 기사 상왕이 이궁 근처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풍양 이궁으로 이어 한 뒤로는 자주 사냥하러 나갔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4일 정묘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금주령의 강화를 청하다.
더 한층 신축하여 비록 시제 때 산소에서도 차를 쓰고 술을 쓰지 못하도록 청하는 임금이 제사에 술 쓰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상왕이 이궁 근처에서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5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지관 이용이 헌릉 왼편 산줄기를 손볼 것을 아뢰다. 지금 헌릉의 산수 형세는 회룡고지로서 진시로 대지이오나 그러나 왼편 산 안에 조금 밖으로 향한 줄기가 있어 상하고 헤어진 언덕이 매우 좋지 못한 것이 되옵니다. 예전에 곽경순이 말하기를 청룡이 구불구불하였다 하고 월봉 노래에도 말하기를 용처럼 서리었고 코끼리의 코처럼 말렸구나. 안고 돈 것이 정이 있는 듯하여 멀고 가까운 것도 없도다. 돌고 아는 것이 분명하게 먼저 보이어 오므린 발톱과 감추어진 어금니에 배반함이 없도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삐뚤어지고 기울어진 것이 왼편에 있으면 좋지 못한 것이 된다 하였사오니 모두가 마땅히 분별하여서 다스리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지현론에 말하기를 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법에서는 더 첨가시키는 것을 좋게 여긴다 하였사오니 바라군대 밖으로 향한 줄기에 대해 특히 유사에게 명하여 손질을 다하도록 하되 산 안쪽으로 향하는 곳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어 길기를 배양하게 하소서 하니 이 양다리 아래기를 수구에 큰 산이 눌러 막으면 작은 산은 비록 돌아다 보지 않아도 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또 서전에 말하기를 혹이 있으면 떼어버리라 하였사온데 향차 이 작은 산은 연한 가지와 남은 생기가 바깥으로 향하여 있는 것이오니 마땅히 한식에 파헤쳐 버리고 소나무를 심는 것이 의당할까 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양들의 말을 따랐다. 화룡고조는 산의 지맥이 빙 둘러선 본산과 서로 대하는 지세이다. 곽경수는 중국 남북조 시대의 남조 사람 곽박으로 지수로의 창시자인데 경수는 그의 자이다. 범월봉은 명나라 사람으로서 지술에 정통하였는데 저스로는 심룡 입식가가 있다. 지현로는 서명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1월 5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예조판서가 일본 구주 총관에게 회답한 편지 말하기를 화함을 받아 펴보고 체리가 강건하고 유복한 줄을 알게 되어 기쁘고 위로하다. 인하여 전인하여 본국 사신이 회한한다는 소식을 와서 고하니 매우 기쁘도다. 헌상한 예물은 삼가 아래고 거두어 두었으니 이에 특산물인 검은 세마포 30필과 면포 370필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붙여 보내니 변변치 못하여 부끄럽기는 하나 살피어 받기를 바라며 때가 아직도 추우니 조섭하여 보중하기를 바라고 이만 그치노라 하였고 또 구주 도원수에게 회답하는 편지에는 여러 번 손수 쓴 편지를 받아서 신기가 평길함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쁘고 위로되노라. 헌상하여 온 예물은 이미 골고루 아래어서 거두어 드렸소. 말하여 온 대용은 연례로 기국 여러 곳에서 구해갔기 때문에 거의 없어졌으므로 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여 진실로 부끄럽다. 우선 특산물인 검은 세마포 30필과 면포 330필을 돌아가는 사신편에 붙여 보내니 받아들이기 바라며 때가 아직도 추우니 자해하기 바라고 이만 그치노라 하였고 참의가 등은구에게 회답하는 편지에는 검은 마포 30필과 면포 180필을 담내로 화산다 하였다. 이에 일본 여러 섬의 사질이 낙엽부절하여 서로 영로가 피폐하였으므로 그 오고 가는 길을 나누어서 두 길로 하였다. 대용은 범종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의 녹봉을 이천 창고의 곡식으로 주도록 명하다. 명주와 마포와 저화도 역시 미국으로 값을 따져서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예조정랑 김복항이 다다량 만세에게 회답한 편지. 사람이 와서 보내온 편지로 그대의 집안에서 대대로 평화한 국교를 통하는데 힘쓸 줄을 갖추 알았고 헌상한 예물은 삼가 이미 아뢰었던 바 위에서 가상하게 여기시어 본조에 하명하시어 온 사신을 후하게 대접하게 하시고 인하여 면포 260필과 검은 세마포 40필을 내리어 돌아가는 사신에게 주어 보내니 조카는 살펴사 바도하였고 좌랑 방구다리 종금에게 회답 편지는 면포 70필을 사급한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6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상황이 근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정월달의 첫 인일의 하례를 정지하다. 인일은 정월달의 첫 인일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외인을 포로였다가 도망친 한인을 요동으로 돌려보내다. 임금이 명하여 옷과 밥을 주어 묵게 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와서 요동으로 돌려보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7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충주사고의 서적 목록을 열람하고 관람할 책을 가져오게 하다. 임금이 남아있는 고전이 충주사고에 많이 보관되어 있었다 하여 친히 서적 목록을 열람하고 그 중에 절실하게 관람하여야 할 것을 골라서 예문관 본교 정주생을 보내어 가져오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다리 필기성에 범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재령의 춘향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종묘 등의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선지를 받들어 광효전 등 뒤 언덕에 소나무를 심게 하다. 백관의 품종과 경기도의 장정 인부를 징발하여 풍양 2궁, 서 2궁, 현릉, 광효전의 뒤 언덕에 소나무를 심게 하였다. 품종은 풍계에 따라 정해진 하인을 말한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광효전에 나아가 봄제사를 올리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허만석의 일을 처리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허만석의 일은 어린 때에 미친 소리 한 것을 반드시 죄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므로 내가 방면하려 하여 이미 부한께 아뢰었으나 그러나 관계된 것이 경한 일이 아니므로 유사가 반드시 잠자코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석도 이제 변명되지 아니하면 뒤에는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니 의건부에서 국문하여 힘써서 그 본정을 알아내도록 하라 하니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만석이 14살 때에 상좌에게 말하기를 점장의 말이 나의 운명이 지극히 좋다 하니 어느 때에 정승을 하게 될까 할 것을 상좌가 그 말을 듣고 말을 꾸짖어서 거짓고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곧 명령하여 석방하게 하고 반석도 역시 지사관으로 옥에 갇혔었는데 다시 복직하게 명령하고 상좌는 참명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0일 개유 세 번째 기사 홍주사람 이성이 무고죄로 벌받다. 회한의 아들 이맹종의 집종에게 말하기를 고을사람 이제가 가만히 그 아들 이의생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척과 제인을 데리고 홍주 지경에서 도둑질을 하면 뜻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요 만약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삼도외와 함모하여 본국을 침략하면 성을 함락시키고 땅을 노략질할 수 있을 것이니 그렇다면 전날의 회안군의 난리는 저 아랫길이 될 것이다 하였다. 하므로 맹종이 이 말을 듣고 목사 조완에게 고하여 조완이 이성을 데리고 역마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바로 아뢰니 임금이 의건부에 명하여 국문하고 이성은 무고죄로
영장 100대에 3천리 유형에 처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0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야인들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0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흥령부원군 안경공의 졸기. 경공의 자는 손보이며 경상도 순흥부 사람이었다. 판문화부사 안종원의 아들로 사람됨이 단정하고 근엄하며 고려의 병진년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번 승진하여 밀직사 좌부대원이 되었고 우리나라 태조께서 개국할 때에 여러 장상과 같이 추대하여 좌대원으로 승진되고 익대 개국 공신에 책정되었다가 관제가 시행되면서 중추원 도승지에 임명되고 사원부 대사원에 승진하여 흥령군에 봉하해졌고 공안부와 한승부 판윤을 역임하고 부원군으로 승진하였다. 일찍이 경상 전라 황해도의 안철사가 되어 너그럽고 간명하여 까다롭게 굴지 아니하였다. 죽던 해에 나이가 75세이다. 조정일을 3일간 정지하여 조의를 표하고 시호를 양도라 하였다. 온순하고 착하고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이 양이고 마음이 능히 어려운 일을 쫓는 것이 도이었다. 아들은 안순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김익정이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상달한 수령 조안의 징계를 청하다. 지신사 김익정 등이 아뢰기를 수령이 무릇 아뢰어 상달할 일이 있으면 스스로 직접 상달하지 아니하고 감사에게 전해 보고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안의 아랫일이 비록 사직에 관계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형사가 매우 급한 것이 아니었고 또 감사가 이윽고 오래 있었는데도 완이 감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역마를 마음대로 타서 국법에 어긋났으니 의당 사산마를 얻어 타고 임소로 돌아가게 하여 그 온 것이 부당한 짓이었다는 것을 보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완이 비록 감사에게 보고하여도 늦지 않을 것인데 이제 그렇게 급하게 왔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였을 뿐이고 실상 사산 일은 아니었으니 역마를 조발하여 주어 보내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지편전 직제학 신장과 김자에게 명하여 원자에게 소학을 가르치게 하다. 신장과 김자에게 명하여 원자에게 소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때 원자는 8살로 배움에 부지런하고 스승을 높일 줄 알며 장난하고 희롱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토지대장의 관리 방법에 대해 아뢰다. 전안이 이미 완성된 뒤에 일찍이 토지를 분배받았어도 한도에 차지 아니한 자와 새로 벼슬하고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자는 한전을 주게 하고 혹 아내가 남편의 토지를 인계받던 것이나 혹 자손이 조부의 토지를 인계받던 것은 다시 서로 돌려주어 교정하여 고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전안이 분명하지 아니하오니 이제부터는 3년마다 총 토지 원정을 가져다 토지 배당하는 자에게 그 결수와 자호를 다 기록하여 본조에 바치어 전안을 정확하게 하되 까닭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자나 혹은 사실대로 쓰지 않고 관을 속이는 자는 분배받은 토지를 몰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몰수하지는 말고 법을 어기는 것으로 논제하라고 하였다. 전안은 토지대장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왕이 녹양벌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임금이 낙천정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묘에서 쓰는 은찬에 받침대를 쓰지 말도록 아뢰다. 삼가 주례를 상고하여 보니 규찬, 장찬이 모두 받침대가 없는 것이온데 우리나라 종묘에서 쓰는 은찬은 받침대에 올려놓게 되어 있어 옛 조도에 어긋나오니 바라옵건대 받침대를 쓰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새로 제주도의 대전과 정의에 겸교도를 두게 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3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각도 진상 물품의 허실에 대해 아뢰다. 진상하는 물목 속의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홍씨는 기재하였으나 건씨는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인포는 기재하였으나 생전복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함길도에서는 고등어는 기재하였으나 내장젓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산 엿은 오직 전주에서만 만드는 것인데 역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니 상의 여러 종류 물건들을 의당 진상하게 할 것이요. 또 평안도의 고치와 냉동어와 제주의 감자와 유자와 동정귤과 유감과 청귤과 표고와 비자와 조각과 원포와 인포와 조포와 추포와 오징어 등 물건도 또한 그 시대를 따라서 진상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제주도에 진상하는 것은 면제하도록 명하였다. 고치는 생치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3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일본 통신사로 갔었던 송희경이 외인 유와구라의 포상을 창하다. 이번에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페가데에 사는 외인 유와구라라는 자가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수행하여 국도에 이르렀는데 신등이 저들에게 구속당하여 내외가 통하지 아니하였는데 유와구라가 저들의 계략을 탐지하여 일일이 와서 보고 하여 주었고, 저희 작업도 돌보지 아니하고 말리길에 애써싸우니 상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니 면포 6필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3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가 역의 위전을 역에 다시 돌려줄 것을 청하다. 하기를 돈에 열어 역에 급여하여 주는 토지가 모두 돌밭이었어 메마르고 토박하여 쓰지 못할 땅이라 두어 달의 경비에도 부족하여서 영리들이 모두 자비하여 써왔는데 정유년에 인마의 위전을 비로소 모두 공용으로 정하여 급여하여 주는 것을 보충하였으나 그러나 또 아직 부족하온데 이제 경찰관이 또 남은 위전을 모두 군자감으로 이속시켰으니 마땅히 여러 역에 돌려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3일 병자. 일곱 번째 기사. 고려 공양왕의 딸이 능을 수호하는 종 한호를 복역시켜 줄 것을 청하다. 고려 공양왕의 딸 당양군 우성범의 처 왕씨가 호소하여 말하기를 병신년에 아비를 추봉하여 공양왕으로 하고 어미를 왕비로 하여 싸웠고 인하여 능호를 정하고 수호하는 호를 사급하고 또 고려의 왕 8위 제향에 참여하게 하고 예조에 명하여 법규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결정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밭을 일구고 나무하고 꼴베는 등 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규정된 법규가 없으므로 금제하지 못하오니 영실 근처에 노자 한 호를 복역시켜 수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예조에 독촉하여 법규를 자세히 결정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복역은 부과된 세금과 부역을 면제합니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13일 병자. 여덟 번째 기사. 사무에서 전 연안도호부사 박근의 취재를 청하다. 축산사람 전 연안도호부사 박고가 현의 수령을 능욕하고 또 국상졸국 전에 고기를 잡았으니 그 죄를 취재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으나 그의 아비 박영충이 태조의 원종 공신이었으므로 용서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황이 흥령부원군 안경공에게 사죄하다. 임금이 낙천정에서 돌아왔다. 상황의 내관 한길문을 보내어 흥령부원군 안경공의 사죄하였으니 제문에 말하기를 살아서는 충성되고 의로운 마음으로 공이 사직에 있고 죽어서는 조상하고 구휼하는 예도가 있어 은혜가 애영에 극진하니 이것은 고금의 상규요 방가의 당연한 법전이라. 오직 경은 삼공의 빛나는 가문이요 육예의 명문이라. 대대로 기구의 바탕을 따르고 조금도 환기의 기습이 없었다. 전에 고려의 운수가 흙처럼 무너지고 태조가 융할 때
융흥할 때 경은 곧 하늘과 사람의 가고 오는 기미를 알고 운수와 복조의 흥하고 쇠하는 이치를 살펴서 큰 덕을 찬양하여 동방을 새로 이룩하였다. 대려로 맹서하여 공훈이 기상에 있거든 항차 늙은 영글과 오래된 덕망으로 나라의 서귀이라. 아들과 손자의 대대로 그 미덕을 계승하였도다. 늘 오래 수할 줄로 여겼더니 어찌 원로를 돕지 아니하여 갑자기 보험을 들을 줄 생각하였으랴. 어이하여 마음을 정할 것인가. 이에 하찮은 재물로 사람을 시켜 빈차에 전드리게 하니야 슬프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왕업을 무궁하게 열었으니 덕을 기념하고 공을 보상하여 깨끗한 혼령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위로하노라 하였다. 기구는 전래되어 오는 가업을 이어받은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전래되어 오는 법도를 말하고 환기는 흰 비단과 무늬 비단을 말하고 부귀함을 뜻한다. 대려는 공신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줄 때 맹세하기를 황하가 허리띠같이 줄어들고 태산이 숫돌만 하여져도 국가에 대한 축성은 변치 아니하고 국가에서도 공신의 자손을 대우하는 것이 변치 않는다고 한 데서 공신으로서의 국가의 대우를 받는다는 말이다. 기상은 역사의 기록이란 말이고 서귀는 점치는 데 쓰는 거북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국가의 원로를 말하는 것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14일 정축 두번째 기사 상을 마치지 않은 자를 특별한 교지 위에는 임용 서용하지 말도록 하다. 임금이 명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15일 모인 첫번째 기사 쥐가 종묘의 일실에 있는 신주의 함보를 쓸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15일 모인 두번째 기사 한평군 조연 등이 삼공신의 적장의 조우에 참례를 청하다. 공신의 수가 적으니 삼공신의 적장으로서 첨총재 이상의 관직에 있는 자는 공신의 예의에 따라 조회하고 아래는 내에 참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삼공신은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을 말한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15일 무인 세번째 기사 상왕이 근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윤회에게 말하기를 아내를 버리고 첩을 두는 것은 풍속이 쇠박한 것이니 국가의 좋은 일이 아니다. 공신이 비록 적자가 없더라도 천첩의 소생이면 중이 위에 소속시키지 않는 것이 의당하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16일 김효 첫번째 기사 월식이 일어나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16일 김효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16일 김효 세번째 기사 궤장을 받은 창녕부원군 성성린이 감사의 표전을 지어 올리다. 궤장을 창녕부원군 성성린에게 하사하였다. 그때 성린의 나이가 84세이나 강건하고 노쇠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손수 감사하는 표전을 지어 올리기를 하늘과 땅이 생물을 기르는데 저력하고 같은 쓸데없는 제목도 버리지 아니하고 비와 이슬의 은택을 베풀어 뽕나무 느릅나무의 늙은 시기까지 덮어주시어 큰 것 작은 것이 다 각기 성명을 바르게 하고 늙고 어린 것이 다 같이 나서 자라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은 한 개의 썩은 선비로서 사조의 옛 물건이온데 궤장을 하사하시는 것이 두 소의 자객에까지 미칠 줄 어찌 뜻하였사오리까. 다행히 해와 달의 마지막 광채에 의지하여 좌명을 욕되게 참여하였사오나 돌이켜보건대 물 한 방울 티끌 하나만 한 도움도 없었사온데 충성을 다하였다 보상하시어 비록 수레를 매달았사오나 아직도 장록의 은혜를 받자오니 오래 살면서 원양과 같이 쓸만한 말이 없사옵고 특별한 하사가 공광에 비교하여 더할 것이 있사온지라. 마른 것이 빛이 나고 가죽에 살이 생기오니 이것은 대개 지극하신 성의가 실세 없으시고 크나크신 도량에 용납하심이
있으심을 만난 바라. 헌장하심이 항상 옛 신현들을 본받으시고 예모하시는 것이 늙은 자에게 더욱 높으심이라. 오리다리같이 짧고 약한 것이 다닐 때는 비둘기를 새긴 지팡이의 가벼운 것을 끌게 싸우며 보고 등같이 파리하고 마른 몸이 검은 가죽의 안온한 것에 의지하겠나이다. 자의하심은 부모보다도 더 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어린아이같이 하시니 마땅히 크시옵신 은혜를 우러러 바짝고 고질된 노병을 엎드려 잊어버리고 가을을 바라만 보아도 세잔해지는 창포 같은 체질로서 혹시라도 해를 바라보면 비둘기의 해바라기의 정성을 바칠까 하와 아침 저녁 한 줌의 향을 피워 하늘에 빌게 싸우니 어찌 보응이 없사오리까. 개와 말 같은 하찮은 마음일지라도 주인을 사모함이 죽고 살고에 다름이 있사오리까 하고 하였다. 전이 올라가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옛적 일을 따를 뿐이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경의 마음을 흔들었구려 하였다. 사조는 태조, 정종, 태종, 세종을 말하고 두는 한말, 소는 한말 두 대들이의 죽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좌명은 정종 2년 때 태조의 넷째 아들인 이방간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2차 왕자의 난을 팽장한 것을 말한다. 원양은 공자와 같은 때 사람이고 공광은 서한 성제 때의 대신이고 헌장은 법으로 여기고 본받는다는 뜻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6일 기묘 네 번째 기사. 내시를 보내어 안경공에게 제사를 내리다. 제문에 임금의 제문에 운수를 도와서 나라를 개국한 것은 인신의 큰 훈공이요 덕을 높이고 공을 갚는 것은 국가의 아름다운 법칙이라. 비록 죽음과 삶이 이미 갈려 있으나 어찌 은혜로 우대하지 아니하오리. 경은 초피를 다하는 문벌로 여러 대의 문벌의 선비라 강직하고 명석한 자질로서 가정의 교훈을 잘 받아서 식견은 고금에 통달하고 마음은 충성되고 고든지라. 고려 말년에 도의를 잃은 때를 당하여 천운이 돌아가는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성조를 돕고 추대하여 큰 기업을 성취하는데 장하게도 수운이 있어 공신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라. 생각건대 전부터의 덕망이 옛 현인에 부끄러울 바 없고 중해로 여러 관직에 임명 역임하여 명예가 높았도다. 아들 있고 손자 있어 충성되고 효성되어 바야흐로 다행히도 4대 동안 밝게 도와 백간의 모범이 되어 의식에 드러날 줄 여겼더니 어찌하여 덕 있는 일을 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도 급하게 빼앗아 가는가. 말이 이에 이르니 슬픔을 어찌 이기랴. 사람을 보내어 흰 장막 앞에 변변치 아니한 재물을 베푸노니 잘되고 못됨에 마음을 같이 하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 함께 하였으니 은혜가 슬프고 영화로움에 극진할지라. 어찌 죽고 삶에 다름이 있으랴고 하였다. 사정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6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아전 출신 권지, 성균, 학유 이 형기의 홍패를 빼앗게 하다. 이 형기는 본디 정산현의 아전으로 그 가문의 계통을 숨기고 사족이라 가칭하고 경자년에 과거에 등과하였더니 이에 이르 사헌부에서 탄핵하기를 벼슬길에 나와서는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교묘히 가식하여 조정을 기망하였으니 만약 그대로 벼슬하게 한다면 간교하고 꾸며대는 무리들이 뒤를 이어 생길 것이니 법에 의하여 벌을 주고 본래대로 아전역에 복무하게 하기를 청하오며 그를 보증하여 청가한 김남수와 윤회종도 법대로 논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형기의 홍패만을 빼앗고 그 외에는 모두 다 논하지 말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6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소경공의 사당을 지어줄 것을 명하다. 성령대훈군의 시호가 소경공 이종이다. 소경공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6일 기묘
일곱 번째 기사. 예조판서가 원희준에게 회답하는 편지를 보내다. 사신이 와서 편지를 받아보고 기체가 편안한 줄을 알았으며 인하여 본국 사신도 후하게 대접하고 호송하여 안온하게 바다를 건넌 것을 알았으니 진실로 기쁘노라. 환상한 예물은 상가서 이미 아래어 바쳤고 동시에 함께 보낸 관하 평종수와 만경 등 사신도 역시 예대하게 하였노라. 이에 금은 세마포 30필과 면포 474필에 돌아가는 사신편에 보내니 살펴보아다라 하였고, 정랑 김복항도 종수와 만경에게 답장하고 종수에게 금은 세마포 20필과 면포 280필을 주고 만경에게는 금은 세마포 20필과 면포 380필을 주었다. 세종실 11권 세종 3년 1월 16일 김효. 8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장윤하와 수군 도적제사 박초가 백골제와 눌제의 수축에 대해 아뢰다. 김제군 백골제와 고분군 눌제가 무너져 터졌으므로 일찍이 풍년을 기다려 수축할 것을 명령하셨사오나 신이 이제 순시하여 이 해를 물어보니 방죽 언덕은 비록 무너졌으나 물이 오히려 고여 있어 뚝 안에 좋은 전지수만 두락이 침소되어 있사오며 또한 농사철을 당하여 크게 무너지면 뚝 아래의 농사꾼들은 모두 떠내려가고 침몰될 것이오니 아주 백성들에게 경작할 것을 허락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윤하의 의견이 옳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허락하려 하였더니 김제군 사람 박초가 그때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로 있었는데 상왕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김제군의 백골제는 신라 때부터 축조한 것으로 실로 우리 동방의 큰 모신이온데 성상께서 정신을 가다듬고 정사를 바르게 하시려 하시와 무릇 백성의 이됨과 해됨은 반드시 이룩하고 제거하시는지라. 지난해 을미년에 지군사 김방에게 명령하시어 감독하여 수축하게 하였던 바 사역된 인부가 겨우 2만 명으로 20일 만에 공사가 완성되어 방축 아래의 땅이 모두 다 옥토가 되어서 공전의 수확이 매년 1000석이 넘었으므로 군민의 식량이 또한 풍족하였사오니 방죽이 공사에 모두 유리한 것은 분명하옵는 바 근자의 일을 맡은 관은이 어엿한 방죽을 가지고 혹시나 터져 무너지면 그로 인하여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수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허망하게 생각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인부 4만 명을 동원하고 목책을 5겹으로 둘러야 방죽이 완고하다 하였으므로 복년들기를 기다려 수축할 것을 명하시었던 것인데 교지가 겨우 내리자 집사자가 국가의 정책이 이 일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줄로 생각하고 그 고을 군사를 시켜 백성에게 파괴해버릴 것의 가부를 물으니 백성들은 겁이 나서 관가의 뜻에 아부하여 가만히 서로 말하기를, 무너뜨리자는 말을 좋지 아니하였다가는 우리 고을만 부역하는 고통을 혼자 감당할 것이라 하여 비록 그 수리의 혜택을 받는 자라도 모두 그 말을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비가 오면 도랑을 내어 물을 빼고 가물면 막아서 젖수하는데 물을 빼고 젖수하는 방법만 얻는다면 물이 넘어 무너져 터진다든가 말라타서 농사가 낭패될 염려가 어찌 있겠습니까? 방죽의 완고함이라든가 물의 이해는 진실로 감수하는 자의 어질고 어질지 못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수축하려 할 당초의 방죽 위아래의 토지의 비옥하고 메마른 것과 토지 면적의 다수를 조사하여 민심이 좋아하고 싫어하는가를 살핀 후에 가추 아래어 교지를 물어 완성시켰고 돌을 세워 사적을 기록한 것은 성대의 농사를 힘쓰고 백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청고에 밝히 보인 바이었사온데 겨우 한 해의 우기를 지나 급작히 파기하여 버리려 하오니 백성에게 해되는 것이 무엇이며 파기하여 백성에게 이되는 것이 무엇이온지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나이다. 방죽의 형상이 위가 좁아서 둘러있는 것과 같고 아래는 넓어서 구름과 같아서 물이 위로 넘지 아니하면 반드시 언덕을 무너뜨릴 염려가 없사온데 무슨 까닭으로 보축하기에 급급한지요. 또 보부군의 눌제는 무술년 가을에 겨우 10,000명을 사역하여 한 달 만에 완성하였고 옛적 정전법에 의하여 11법의로 구역하여 경계를 삼고 사전 일계를 받은 자가
미 공동으로 공전 1개를 경작하여 바치는데 그 토지가 비옥하여 공사에 수확하는 바가 모두 풍족하므로 그 이익됨이 큰 것이라야 도를 세워 공적을 기록한 것이 역시 벽골제와 맞먹는 것이온데 이제 불행하게도 장마를 만나 무너졌으니 방죽의 뚝이 견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수하는 자가 물을 잘 소통시키지 않은 소치였사오니 책임의 소재가 따로 있겠거늘 집사자가 도리어 제방의 위치가 마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힘을 덜 들이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것은 편한 줄로 생각하지 않고 망령된 생각을 내어 수만 명의 군중을 동원하여 예전 뚝 아래에 넓은 들로 내려다가 쌓아서 보안현의 남교까지 편입시켜 상과들을 파서 도랑을 내어 서쪽으로 건포바다까지 통하였으나 그것으로 무너져 터질 근심을 면할런지 감히 알지 못하겠나이다. 만약 전대로 막아 저수한다면 7, 8명의 인부를 써서 불과 20일 동안 일할 뿐입니다. 신이 명을 받고 남에게 내려올 때에 길이 두 방죽 언덕으로 지났는데 눌제에 터진 것을 보충하고 벽골제를 헐어버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 진실로 오늘의 근무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방죽 위 아래에 좋은 토지가 모두 소용없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 없어 채택하여 주시면 다행이겠나이다 고 하였다. 정부와 여러 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이조 판서 허지와 박초의 의견을 따를 것을 청하며 영의정 유정현 등이 모두 말하기를 초와 윤하의 소견이 같지 아니하니 마땅히 조관을 보내어 두 사람과 함께 살펴보고 보고하게 하소서 하니 선지하기를 전에 부평에 방죽 막는 것도 호조와 사원부 관원을 보내어 함께 살펴보고 하고서 수축하였어도 그래도 터져 무너졌는데 이제 조관을 보내어 살펴본다 하여도 가고 오는 동안에 반드시 농사철이 닥쳐올 것이니 마땅히 풍년을 기다려서 다시 수축하게 하라 하였다. 11의 법은 정전법의 9분의 1을 나라에 바치나 11의 법은 10분의 1을 국가에 바치는 제도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16일 기묘 9번째 기사 호주에서 원령 감찰의 운영 방식에 대해 아래다. 여러 관청에 전국이 날로 축나서 없어져 명목은 있어도 실상은 없사오니 만약 다시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 폐단이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관청의 원령 감찰은 본디 6달에 서로 교체하게 되었사온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매일 갈려서 원령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바꾸어 보내기도 하되 감찰이 된 자가 또한 용심하여 감사하지 아니하오니 지금부터는 원령 감찰을 녹관이 함께 앉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관청에서 소관되는 것을 되는 모든 일을 검찰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만약 무시로 위에 진상하는 것이라든가 혹 사신을 접대하는 등 우선 기일에 미처 해야 할 일이면 창고 외의 저축한 것으로 수요에 충당하고 이튿날 헌부에 청하여 중기케 하되 원령 감찰이 혹시 유고하면 모름지기 3일 안에 다른 감찰을 보내어 중기하고 만약 기한이 지나도 중기에 올리지 못한 것은 매월 말에 본조에 갖추어 보고하여 핵실해서 헌부에 통보하고 또 신구관이 교도할 때에 새로 맡은 전국은 장부를 두어 교부하라는 법령은 원전에 기재되었으나 한 관청의 한 명이 맡은 것이 혹은 수만에 달하므로 일일이 상고하고 검사하기 쉽지 아니하니 군자감이나 풍저창과 같은 각 관청의 쌀과 밀은 저축한 연월이 가장 오래된 창고를 위수로 하여 천자문 글자로 표호를 만들어서 녹관에게 나누어 맡기고 교대할 때에는 이미 창고로 들어온 미국의 수량을 가지고 전하여 맡기게 하되 만약 흠축이 있다고 하면 유사히 통보하여 즉시로 추징 변상하게 하고 사유란에 명백하게 갖추어 기록하여 후일에 상고하는 데 빈거가 되게 하고 금은 전백 등 전반 물품도 역시 분류하여 창고에 넣게 하고 그 나누어 맡은 것이나 교대할 때 넘겨주는 것이나 추징하는 것은 모두 위의 예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령 감찰은 각 관청의 출납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원부의 관원이 몇 달씩 교대로 각 관청에 주재하여 감찰하는 관원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1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만 국대 부인 송씨의가 민무질 민무고의 유해를 거두오게 하다. 송씨가 노자를 제주에 보내어 민무질 민무고의 유해를 거두어 돌아오게 하니 임금이 제주 안무사에 명하여 배와 양식을 대어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옥천부원군 유천과 예문관 대제학 유관에게 궤장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9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상왕이 하윤의 아내 진한 국대부인 이씨에게 제사를 내리다. 진산부원군 하윤의 아내 진한 국대부인 이씨에게 제사를 내렸으니 그 제문의 대략은 진산이 이미 가서 통석의 정이 가시지 아니하였는데 부인이 마저 가니 조상하고 구율하는 법전을 여기 내리나니 정숙한 혼이라도 이 우대하는 거로를 알아주기 기대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9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생마를 길들인다는 핑거로 내구마를 함부로 타는 것을 금하다. 선지하기를 사복시의 관원들과 양마하는 자들이 생마를 길들인다고 핑계하고 내구마를 함부로 타니 매우 온당하지 못한 일이다. 이후로는 제조 외에는 거둥하거나 특별한 교지가 아니면 타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9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황금 진상에 관해 아뢰다. 국가에서 쓰는 황금이 거의 다 없어졌으니 함길도의 화주, 단천, 안변에 매년 춘추로 장정 인부를 징발하여 각기 40일씩 채취하게 하고 그 세 고을의 곡물은 다른 도로 요량하여 배정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허락하고 안변에서 매년 춘추로 각각 황금 33냥을 바치게 하고 화주는 40냥, 단천은 27냥으로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9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선왕선후의 기일에 재올리는 것에 대해 아뢰다. 지금부터는 선왕의 기일에 재올리는 것은 내 자식아 장이사에게서 올리게 하고 선후의 기일에 재올리는 것은 내 삼씨가 진관사에서 올리게 하여 영구히 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19일 이모 일곱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가 전지의 결절조항에 대해 아뢰다. 1. 백성들이 홍씨 농사철을 당하여 상고를 당하였거나 역질 등의 큰 병구로 하여 경작하지 못하게 되면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그 묵은 것을 핑계하고 경작하여 도리어 백건이라고 칭탁하고 끝내 돌려주지 않는 자가 있사오니 지금 이후로는 강제로 본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여 영구히 정한 법으로 하게 할 것이요 2년 이상 경작한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물론하고 모두 백건으로 하여 줄 것이요 1. 부모가 일찍 죽어 그 자식의 나이 장성한 자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그 토지를 경작하여 함께 먹다가 장가들어 각기 문호를 세웠어도 자기가 경작한 지가 오래다 하여 백건이라 망칭하고 분급하여 주기를 절개하지 않는 자가 있사오니 지금 이후로는 그 아이가 장성하기를 기다려 고루 나누게 할 것입니다. 고한 임금이 명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대신 경작하던 것은 5년으로 한하여 모두 그 본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다. 결절은 후계자가 없어 국가에 반환되는 것이고 백건은 소유지가 없는 토지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문소전 진상에 대해 아뢰다. 전에는 문소전 진상은 각도 관찰사가 다만 희귀한 물건만을 진상하였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비록 희귀한 물건이 아니라도 모두 역시 진상하므로 지금 이후로는 새로 나는 물건 외에는 진상하지 말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하윤의 아내 이씨에게 제사를 내리다. 그 임금이 환관을 보내어 하윤의 아내 이씨에게 제사를 내렸는데 그 제문의 대략은 원로가 찬성하고 돕는 일을 극진히 한 것을 생각하고 내조 유순하고 정숙한 태도를 아름답게 여겼더니 갑자기 부음을 들으니 진시로 상심되고 슬픈 것이 간절하여 하지 않은 제물로 사람을 보내어 흰 장막 앞에 올리게 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2일 을리온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2일 을리온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덕산현을 성 안으로 편입시킬 것을 청하다. 이번에 새로 도절제사의 영문을 해미 내상에 두게 되는데 예성은 사방으로 통하는 곳에 있는데도 수호하는 자가 없사오니 덕산현을 성내에 옮기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0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예빈시 보고에 의거하여 동물 사육에 대해 아뢰다. 양, 돼지, 닭, 오리, 당, 기러기 등은 전자에는 수연, 홍제원동에 있고 수연과 잉화도 서강에 있다. 등처에 나누어 길렀는데 권지 직장을 정해 보내어 감독하여 기르게 하였으나 마음을 써서 먹여 기르지 아니하므로 양과 돼지가 날로 파리하기만 하오니 수초 좋은 곳에다가 정구서의 절대에 의하여 관청을 짓고 본시 관리를 나누어 보내어 감독하여 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3일 기왕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유관이 전을 올려 괴장을 하사받은 것을 감사하다. 전에 말하기를 다행하게도 밝은 때를 만나 풍운의 때를 당하게 되어 친히 성주를 배웠고 편벽되이 우로의 언택을 받아왔으니 광채가 동리에까지 빛났고 기쁨이 종족에까지 미쳤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은 그릇이 호련이 되지 못하옵고 제목이 두소에 극한하였사온데 역사를 편찬하는 끝자리에 몰래 들어갔사오나 이학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옵고 경연에서 3년 동안 진강하였사오나 정리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사옵고 춘추를 2년이나 편수하였건만 필삭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물며 예문관은 문관의 영수요 지편전도 어진 선비를 선발하는 곳이라 시행하여 할 일은 알지 못하고 감동하고 두려운 것만이 깊이 간절하옵더니 어찌 뜻하였사오리까. 희세의 은총이 깊이 썩은 선비의 몸에 더하여질 줄이야. 검은 가죽이 몸에 편안하오나 참으로 보고 등같이 푸르고 파리한 것에 합당하옵고 비둘기 가죽 조각이 늙은 것을 부축하오니 오리다리같이 걷고 나아가는데 실로 힘있겠나이다. 하사해 주시는 영광은 전고에도 드문 바이오나 이것은 대개 엎드려 마음이 화육하시는데 돈독하시옵고 듣기의 생성하시는데 흡족하심을 만나서 신의 저릇같이 하술한 제목을 기억하시고 신의 상류의 늦은 경황을 불쌍히 여기시어 쇠하고 썩은 몸으로 특별한 영광을 얻어 앉아서 의지하고 일어서는 데에 남은 나이를 이미 다 한 중에도 보존하겠사옵고 아침 저녁으로 붙들고 가셔서 성수의 무강함을 빌겠나이다 라고 하였다. 호련은 기장과 피를 담아서 종묘에 바치는 예기인데 높은 기량의 존경할 만한 사람을 뜻한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화릉 비각을 평지에 옮겨 세울 것을 아뢰다. 전자에 정릉과 하릉의 비각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었사온데 비를 기울어진 좁은 땅에 세웠으므로 비각을 세우기가 어렵사오니 평지에 옮겨 세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권 세종 3년 1월 23일 병술 4번째 기사 상왕이 대마도 상인 표온 1호에게 국교 단절 여부를 알아오라고 명하다. 대마도에 장사하는 외인 표온 1호에게 이르기를 통신사 송희경이 돌아올 적에 정성의 아우 웅수가 말하기를 지금 이후로는 서로 호시하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하니 이로 본다면 국교를 끊으려고 함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장사하는 외를 모두 접대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뒤에도 상선으로서 웅수의 문서를 받아가지고 온 배가 5척이나 되었었다. 국가에서는 희경의 아랫바가 혹시나 잘못 전해들은 것이 아닌가 하고 연고로 매매하는 것은 허락하여 돌려보냈었으나 이제 너희들은 온 데에도 또한 웅수에 변명하는 말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웅수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니까 혹시 알지 못하기도 할 것이다. 거무의 상선이 올 때는 분명히 그 일을 알아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왕이 낙천정에 거둥하다. 임금이 먼저 낙천정으로 가서 맞이하여 모시고 주연을 베푸는데 유정현, 이원, 조원, 조연, 조말생, 헛조, 홍부, 하연, 김익정 등이 시연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상백락 김사영의 아내 마한 국대부인 박씨에게 제사를 하사하다. 임금이 황관을 보내어 상락배 김사영의 아내 마한 국대부인 박씨에게 제사를 하사했는데 그 제문의 대략은 선정이 정성을 다하여 공이 사직에 있으므로 국가에서 예절을 도탑게 하여 은혜가 규문에 미치노라. 오직 그대 박씨는 천성이 온유하고 조행이 숙신하여 그 원로를 도와 자기 명부가 되었더니 갑자기 보험을 들이니 상심되고 간절함이 배나 간절하여 이해하지 않은 재물로 사람을 보내어 세유 앞에 전들여서 보통 법식보다 넉넉하게 하여 그것으로 정숙한 혼을 위로하노라 하고 하였다. 대신에 아내가 죽어서 사제를 하사한 일이 없었으나 하윤과 김사영은 국가에 훈공이 있었다 하여 특별히 사제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낙천정에서 임금이 돌아오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상왕이 의정부와 육조에 근일 중 임금과 함께 강무할 것임을 이르다. 상왕이 병조참이 윤회를 시켜 의정부와 육조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근일 중에 물을 강할 것인데 주상과 같이 할 것이다. 주상이 지금 그 상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반드시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어찌 활과 살을 차고 금수를 쫓겨야 하겠는가. 다만 자주자주 보아서 좌우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할 뿐이다. 내가 이미 늙었으니 주상이 아니면 누구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랴. 경등은 괴이적게 여기지 아니하면 다행이라 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지방관의 역마 참하에 대해 아뢰다. 왕지를 받던 사신 외에는 역마를 마음대로 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법령이 있사온데 이제 여산 현감 조우와 홍주 목사 조완이 마음대로 타고 서울에 왔사오며 또 역성도 또 감히 무어라 말하지 못하였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사건이 모반의 정적이 근사한 자에게 있어서는 두필 말로 직접 상달하게 하고 정황이 근사하지 아니한 자는 모름지기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죄에 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5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정주생을 의금부에 하옥하다. 처음에 임금이 주생을 충주에 보낼 때 명령하기를 밤길을 걷지 말고 급한 여행을 삼가라 하여 밤길을 걸어 길을 재촉하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었는데 주생이 그대로 10여일을 지체하고 묵었으므로 이에 국문하기를 명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왕이 풍양 이궁으로 돌아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칠원군 윤자당을 하성절사로 삼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2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충주 판관 박취신을 의금부에 하옥하다. 정주생을 청하여 머물게 한 까닭이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3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친히 종묘 등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종묘와 문소정과 산능의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1월 3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유관 변계량이 고려사를 교정하여 올리다. 이전에 정도전이 편찬한 고려사가 간혹 사신이 본래 초한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이 있고 또 제나 치기니 하는 말과 퇴자라고 하는 것 등의 유가 참람하고 분수에 넘치는 말이 된다 하여 유관과 변계량에게 명하여 교정하게 하였더니 이제 와서 편찬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헌상해 올렸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친히 광효전에 제사 지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일 가보 세 번째 기사 풍량 이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일 가보 네 번째 기사 헌릉에 관리를 보내 도랑을 파고 버드나무 심는 것을 감독하게 하다. 판부사 박차천과 예조참이 허회를 헌릉에 보내어 도랑을 파고 버드나무를 심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행대해군 임군내를 을금부에 하옥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풍양 이궁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이천 현수 신이충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공문하게 하다. 양녕대군 이제가 대장장이를 시켜서 창호에 소용되는 장식쇠를 만들었더니 이천헌수의 신이충이 그것을 듣고서 의심하여 대장장이를 불러 묻기를 너가 병기를 얼마나 만들었느냐 하였으므로 제가 글을 올려 원통한 것을 호소하여 임금이 의금부에 명하여 이충을 하옥하고 공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임금의 유모 행 사직 홍인부의 아내가 건친감으로 쌀과 콩을 하사하다. 행 사직 홍인부의 아내가 함길도로 건친감으로 임금이 쌀 20석과 콩 20석을 주도록 명하였으니 인부의 아내는 임금의 유모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일 을미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우군 수군 도절제사가 화포 제작과 훈련에 관해 아뢰다. 선상의 화포가 해가 오래되어 힘이 없으니 고쳐서 새로운 것으로 주게 하고 이날 화포를 쓰는데 관숙 한 사람 7, 8명을 보내어 오래 묵어서 쓰지 못하는 화포로 사졸들을 교습시키게 하고 또 도내에 사는 일찍이 만호나 천호를 지낸 자로 배 타는 데에 익숙한 자와 한량을 뽑아서 모두 그 제도로 보내어 방어에 참여하게 하소서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귀고리 모양의 햄무리가 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가 토간 임명에 대해 아뢰다. 갑상군은 군계가 전하라와 연접하여 있어 방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므로 그 자제들이 서울에 와서 쇠스라 하는 자가 있지 아니하고 겨우 글자나 계산하는 것만을 알아서 직무된 자도 또한 기록하여 등용하는 것 언전이 없었사오니 바라옵건대 북청이니 경원의 예의에 따라서 매년 한 사람씩 함흥 토간에 제수하게 하소서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함흥 토간은
그 지방 사람으로 그 지방의 하급 관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 무관으로 함경 평안도에 그 제도가 있었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6월 4일 정류 첫 번째 기사 황관을 보내 양녕대군에게 양과 술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6월 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정주생을 파면하고 박취신을 석방하여 임수로 돌아가게 하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수재와 한재로 인한 백성 구휼에 대해 교지를 내리다.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잇따라 연년이 흉년이 들었고 지난해가 더욱 심하여 민생이 불쌍하게 되었으니 각도 감사와 수령들은 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구제할 물품을 가지고 병신이나 병든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제해 주되 장차 조관을 보내어 순행하여 물어볼 것이니 만약에 여염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은 자가 있었다면 중죄로 처단할 것이다 하고 또 교지를 내리기를 각 관청 서책의 판보는 맡은 자가 마음을 써서 관리하지 아니하여 흩어져 없어지게 하였으니 마땅히 소재한 곳의 관리로 하여금 정돈하여 거두어 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이조판서 맹사성이 부친의 병환으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역마를 내어 약을 내려보냈으니 이때 사성의 부친 맹희도는 충청도 온수현에 살았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5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각 아문의 노비 초위에 관해 아래다. 절과 사당의 노비들은 모두 전농시에 소속되어 있어 토지가 있는 자는 쌀로 공을 받고 토지가 없는 자는 포목으로 공을 받는데 각 아문의 노비 공은 정한 법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전농치 노비의 예에 따라 경작하는 토지가 3개월 이상 되는 자에게는 쌀로 공을 받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6월 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중국 사신이 오는 때가 아니면 소공 이상의 상을 당한 사람을 출근하지 말게 하다. 성관 부정 조이구가 기복을 고하니 이조에서 출근하게 할 것을 청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기념복이나 대소 공복에 휴가 주는 것이 매우 촉박하고 유사가 또 그대로 출근하기를 재촉하니 이것이 어찌 인륜을 후하게 하는 도리이겠는가. 지금 이후로는 중국 사신이 오는 때가 아니면 출근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소상과 담제 때의 시위 군사 휴가에 관해 아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시위 군사가 100일 동안 거상 입은 뒤에 대소상과 담제의 휴가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자가 많사온데 삼가 주문공의 가례를 상고하여 보면 대소상과 담제는 모두 사장에서 지낸다 하였고 경제 6전에는 기복한 인원은 대소상 제사에는 3일 동안 휴가를 주고 담제는 5일 동안 휴가를 준다 하였으니 지금부터는 군사들의 대소상과 담제는 6전에 따라 휴가를 주어 사당의 제사 지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임금이 낙전정에 행차하니 상황이 낙전정에 행차하니 임금이 황간 이촌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가 흉년이므로 노비의 공을 면제하도록 청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가 단천 홍원역의 합배 설치에 관해 아래다. 단천 기원역에서 시리역에 이르는 동안에 일수가 매우 멀고 또 마운형을 넘는데 고갯길이 높고 험하여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하여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옵는데 고개 아래에 옛 관터가 있사오니 합배를 설치하여 부근의 민호가 거기에 부속시키게 하고 또 홍원 평포역에는 영리가 한두 호가에 지나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민호를 뽑아 합배를 설치하여 도와주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합회는 역은 아니나 역을 도와주는 구실을 하는 곳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절일사 윤자당에게 의복 등을 하사하다. 명나라 서울로 가는데 의복과 갓과 신을 하사하고 임금이 검은 옷과 검은 서대를 차림으로 표문에 절하고 백관이 조복 차림으로 예를 행하였는데 음악은 버려놓기만 하고 연주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지산 부원군 하윤의 묘에 제사하게 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낙천정에 무난하다. 상황이 풍량으로 돌아가는 노상에서 병조참이 윤회를 불러 말하기를 큰일 중에 내가 장차 거둥할 터인데 내가 만약 여러 나라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주상이 반드시 정승을 오래 고라는 것을 근심할 것이요 나 역시 수상과 함께 가고 싶지 아니하겠는가. 항차 대비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주상이 누구를 위하여 홀로 서울에 머물러 있겠는가. 내 뜻을 새 의정에게 고하라 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렸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6월 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유우소 혁파에 대해 아래다. 유우소는 오로지 위에 지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모든 인원 200명을 매년 전직하여 승직시켜 오품에 이르면 별자가 된다는 것은 능한가 능하지 못한가를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으니 바라오건대 유우소를 혁파하고 상왕전에 지공하는 유우는 인수부에 소속시키고 주상전에 지공하는 유우는 예빈시에 소속시키게 하고 그 여러 인원은 소재한 주군의 군에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0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0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신이충에게 법률에 따라 죄주도록 하다. 의금부에서 개하기를 신이충의 죄는 형장 100대 3년 기양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이 비록 근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현의 수령된 자가 진시로 마땅히 여러 방법으로 잘 처리하여 혐의나 틈이 생기지 아니하게 할 것이거늘 이충이 망령되게 대군을 의심하여 나의 형제 사이를 일간하였으니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0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올량합 호소로가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0일 계묘 네 번째 기사 통사 전이가 북경에서 돌아와 복명하다. 황제가 강동지방은 태조 황제의 처음 일어난 땅이요 북경은 지세가 웅장하고 산천이 견고하였다 하여 두 서울을 건설하고 교와 사와 종묘도 건설하고 궁궐도 짓게 하고 영락 19년 정월 초하루에 봉천전에 나아가 여러 백관의 조회를 받고 조서로 천하에 보고하였는데 예부에서 그 글을 등록하여 주었사오며 또 산동 청주부의 저성현 청수단에서 용마가 나왔고 효령의 소나무 잣나무에 감로가 내렸는데 기름같이 엉기었다 하여 여러 백관들이 표를 올려 할애하였습니다 하였다. 교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고 사는 땅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0일 계묘 다섯 번째 기사 정조사가 대비의 죽음을 예부에 고한 것이 본국의 예사가 아님을 절이사에게 이르게 하다. 상황이 지신사 김익정에게 일러 말하기를 정조사와 부사가 대비의 흉함을 두세 번 예부에 고하였다 하니 그것이 불가한 것이라 예부에서 만약 절일사에게 그 일을 말하거든 마땅히 대답하기를 그것은 본국의 의사가 아니라고 하고 승문원의 관원을 보내어 그 뜻을 절일사에게 이르게 하라 하였으니 전이가 아랜 바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은 것이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0일 계묘 여섯 번째 기사 상왕에게 폼하고 교지를 내려 다시 반감 두 사람을 문소전에 두게 하다. 임금이 상왕에게 폼하고 교지를 내려 다시 반감 두 사람을 문소전에 두게 하고 제삿날을 앞서서 재개하여 자면서 윤번으로 제수를 맡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0일 계묘 일곱 번째 기사 전라관찰사가 청송역을 다시 설치할 것을 청하다 허락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황제가 복경에 천도하였으므로 상왕이 진언할 방문을 준비하게 하다. 상왕이 병조에 명하여 말하기를 이제 황제가 복경에다 서울을 정하였으므로 예절이 마땅히 가서 축하하여야 할 것이니 사복시와 병조에 명령하여 각기 헌상할 말 10필을 선택하여서 미리 기르게 하고 금이나 은은 우리나라에서 산출하지 않은 것은 명나라에서도 아는 바이니 지금부터는 진언하는 박물에 함부로 쓰지 말게 하고 동궁 같은 데는 비록 박물이 없어도 또한 가함으며 부득이하면 말을 하되 내필에 지나지 말게 하고 그 외의 박물은 편익에 따라 진언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옥천부원군 유창이 전을 올려 괴장을 하사받은 것을 치사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국장에 곡하는 노비에 관해 아래다. 국장이나 대신의 예장 때에 곡비는 전에는 시전의 계집으로 시켰는데 공정대왕과 원경왕후 국장에는 옛 제도에 의하여 공인으로 하여금 곡하며 따르게 하였으니 지금 이후로는 대신의 예장의 곡비는 본가의 계집종을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2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수군 도안무 처치사가 정물 등 박물을 바치게 해줄 것을 청하다. 예조에서 충청도 수군 도안무 처치사의 보고에 의하여 계하기를 전자에는 병마도 절제사가 겸임하게 하였었는데 이제 새로 도안무사를 두게 되었으니 바라옵건대 각도의 안무사의 예에 따라 정물과 동지딸과 탄신일의 박물을 바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0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가 공바치는 철을 흉년으로 인하여 면제하여 줄 것을 청하다. 허락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왕이 철원에서 강무하는데 임금이 부득이 따라가다. 상왕이 장차 철원에서 강무하려고 할 때 임금과 함께 가려 하므로 임금이 그 상이 다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굳이 사양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비록 강무하는 데 쫓아가지만 짐승을 잡는 것은 아니요 다만 조석 식사에 모시고 정승하는 것뿐이니 만약 쫓아가지 아니하면 정승이 오래 고랄 것이다. 비록 그 상이 끝나지 아니하였으나 나를 위해 따라가라 하니 임금이 부득이해서 따라가는데 복령부원군 이복군을 보내어 광효전에 떠남을 고하고 드디어 떠나서 녹양원에 도착하니 상왕도 또한 풍양으로부터 와서 독바이의 남쪽에서 만났다. 상왕이 시위군사와 거둥대의 모든 일은 부득이한 일 외에는 일절 면제할 것을 명하였다. 저물게 양주 동존들에 도착하니 경기관찰사 성음과 경력 이숙치와 양주부사 홍희 등이 조복 차림으로 와서 뵙고 각도 관찰사는 사람을 보내어 박물을 헌상하였다. 이복군은 태조의 맏아들 이방우의 아들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큰 비로 인하여 머물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인군 내의 사건에 관련된 이담, 신보, 권천을 의금부에 하옥하다. 도총재 이담과 첨총재 신보와 상호군 권천을 의금부에 하옥하였으니 인군 내의 사건에 관계된 까닭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장마로 두 임금이 풍양 이군으로 돌아오다. 장마로 냇물이 넘치고 길이 질퍽거려서 두 임금이 함께 풍양 이군으로 돌아왔다. 양주 동쪽에
내가 있는데 창일하여 거의 건너지 못할 정도였다. 서울에 유수하는 백관이 호조 참판 최사강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16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상왕이 민영하여 임금이 친히 약을 받들어 보살피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16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이담 신보 권천을 석방하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16일 기요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인 김구를 보내어 문안하다.